별셋단 여군 멱살을 민간인이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의 웅장한 로비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여성의 걸음은 달랐죠. 느리면서도 신중하고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가현 중장. 여군 최초 국방대학교 총장이자 겉으로는 군 개혁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서려 있었죠. 10년 전의 그 사건 이후로 윤가현은 매일 밤 같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채로 끝난 그 사건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거든요. 총장님, 오늘 참석자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수행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가현은 파일을 받아들며 한 장 한 장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그 이름이 있을까 봐서였죠. 하지만 다행히 서동아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직은 안전하구나. 윤가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군 내부의 성범죄 사건들을 폭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지만 가장 악질적이었던 한 명만은 온갖 로비와 공작을 통해 빠져나갔었죠. 그 이후로 윤가현은 밤마다 개인 컴퓨터 앞에 앉아 그 남자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미완의 정의라는 제목의 파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동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죠. 해외 도피 경로, 성형외과 병원 기록, 가명 사용 내역까지. 윤가현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메인홀에 들어선 윤가현은 연단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군 개혁의 상징이라는 가면을요.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에 대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란 무엇일까요? 윤가현이 마이크 앞에 서자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법적 처벌이 아닙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피해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윤가현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서동아, 너는 어디에 숨어 있느냐? 언젠가는 반드시 너를 찾아내겠다. 연설을 마친 윤가현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단순한 피해망상인지 아니면 정말로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VIP 리셉션에서는 많은 낯선 얼굴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윤가현은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언제든 증거를 남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밤 과거의 악몽이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녁 7시 국방컨벤션센터 20층 VIP 라운지는 화려한 조명 아래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가현은 검은색 정장에 소장의 계급장을 단정하게 달고 입장했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예리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차관님. 오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윤가현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응답했지만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한편에서는 국방 관련 기업 대표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가현은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중에 혹시 그자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10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서동아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윤가현. 실례합니다, 총장님. 갑자기 뒤에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가현이 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윤가현은 순간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KDNC 대표 서도연입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도현? 윤가현의 마음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성이 같았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함을 유지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 회사인가요? 국방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했죠. 서도현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이 윤가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윤가현은 그와 악수를 나누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손의 감촉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말투에서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 같았죠. 혹시 예전에 군에 계셨나요? 윤가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줄곧 민간에서 일했습니다. 서도현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군에 대한 관심은 많았죠. 특히 총장님께서 이루신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윤가현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투, 특히 개혁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10년 전 서동아가 그녀를 비웃으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윤가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서도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 윤가현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죠. 설마 그럴 리는 없어. 하지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가현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미완의 정의 파일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서도현이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늘 만난 남성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죠. 키 175cm, 체중 약 70kg, 얼굴형은 각진 편이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느낌. 윤가현은 펜을 멈추고 깊게 생각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KDNC라는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최근에 설립된 회사였고 대표인 서도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가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윤가현은 국방대학교 총장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10년 전 그 사건 당시 함께 고발에 나섰던 김소영 중령이었죠. 소영아,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윤가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김소영도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어제 국방 포럼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 서도현이라고 하는데 뭔가 낯익은 기분이 들었거든. 윤가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소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언니, 혹시 그 사람이 설마 서동아는 아니겠죠? 나도 그게 걱정이야. 확인해 봐야겠어. 윤가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도현의 명함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가현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정보사 출신 예비역 대령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모두 진지했죠. 총장님, 이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비역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잘못 판단하시는 거라면? 아니에요. 내 직감이 틀린 적이 없어요. 윤가현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세요. 과거 이력부터 해외 체류 기록, 성형수술 여부까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그로부터 사흘 후 윤가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소영이 급하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언니, 큰일 났어요. 김소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 말인데 지난주에 회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해자 이름이 설마 윤가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도현이에요.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10년 전 그자가 저한테 했던 것과 완전히 동일해요. 김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윤가현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영아, 동생분께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그날 밤 윤가현은 서재에서 개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작전명 이중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 서동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 윤가현의 마음속에는 10년 전의 분노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았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과 시스템을 통한 정의 실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가현은 국방부 감찰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 특별수사팀과도 조심스럽게 접촉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지였죠. 이번에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윤가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증거도 완벽하게, 절차도 완벽하게. 그래서 그자가 두 번 다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말이야. 하지만 윤가현은 아직 몰랐습니다. 서동아 역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 교묘해졌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가 이미 윤가현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가현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보사 출신 예비역 대령이 가져온 자료였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윤가현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역시 그랬군. 윤가현이 중얼거렸습니다. 서도현은 실제로 서동아가 맞았습니다. 10년 전 해외로 도피한 후 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았고 개명 절차까지 거쳤더군요. 보고서에 따르면 서동아는 해외에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했습니다. 현지 한국 기업에서 일하면서 여직원들을 성추행했고 발각될 때마다 회사를 옮겨 다녔죠. 하지만 국내로 돌아올 때는 정치권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깨끗하게 신분 세탁을 마쳤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윤가현이 예비역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총장님,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자 뒤에는 큰 세력이 붙어 있어요. 예비역 대령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가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날 오후 윤가현은 국방부 감찰실 실장과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감찰실장은 윤가현의 말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장님, 정말 확실하신 겁니까?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건 아니신지요? 감찰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피해자가 생겼어요.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윤가현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감찰실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서동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가현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죠. 그날 밤 서동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국회의원님. 저를 도와주셨으니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서동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윤가현이라는 여자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다음 날 윤가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그녀를 불러들인 것이었죠. 총장님, 최근 개인적인 일로 너무 무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차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윤가현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윤 총장님께서는 군의 발전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미래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차관의 말은 우회적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윤가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벌써 압력이 들어오는군.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차관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가현은 김소영과 다시 만났습니다. 둘은 한강변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벌써 압력이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김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빨리 움직여야 해. 윤가현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봐야 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말이야.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윤가현은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면 승부를 걸 거야. 다음 주 국방혁신 포럼 폐막식에서 모든 걸 공개할 예정이야. 김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효과적이야.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면 그들도 함부로 덮을 수 없을 테니까. 윤가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국방혁신포럼 폐막식 당일 오후 6시. 메인홀은 300여 명의 각계 인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가현은 무대 뒤편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총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행사 진행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윤가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리모컨이 들려 있었죠. 무대 뒤편 스크린을 조작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객석을 둘러보니 서도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맨 앞줄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마치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방 관계자 여러분, 윤가현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포럼의 폐막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윤가현의 연설과는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서도현도 미간을 찌푸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군 내부의 성범죄를 고발했습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처벌받았지만 한 명만은 빠져나갔습니다. 윤가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자가 얼굴을 바꾸고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도현의 얼굴에서는 혈색이 사라졌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이미 출입구 근처에는 헌병대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KDNC 대표 서도현 씨, 윤가현이 그를 직접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본명은 서동아입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서동아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근거도 없이 사람을 모함하는 겁니까? 근거요? 윤가현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동아의 과거 사진과 현재 모습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얼굴 구조 분석, 성형수술 전후 비교, 개명 절차 문서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동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일까요? 윤가현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성형외과 병원의 의료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환자명 서동아, 수술 날짜, 담당 의사까지 모든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죠. 서동아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윤가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지난주 김소영 중령의 동생에게 성추행을 가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동아가 젊은 여성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아니다. 이건 오해다. 서동아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가현은 연단에서 내려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동아, 당신은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며 빠져나가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헌병대 요원들이 서동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서동아가 마지막으로 악을 썼습니다. 윤가현, 내가 뭘 알겠어?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윤가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당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헌병대 요원들이 서동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동안 홀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믿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윤가현은 다시 연단으로 돌아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군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만족감이 아니라 차분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동아가 체포된 다음 날 각종 언론 매체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보도의 방향이 이상했죠. 윤가현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서 여러 신문을 펼쳐놓고 기사들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성 장성의 개인적 복수극, 국방포럼을 사유화한 윤가현 중장의 독단 성범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한 여군 총장. 윤가현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분명히 진실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그녀가 공격받고 있었거든요. 서동아의 배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행 장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당장 오라고 하네요. 1시간 후 윤가현은 국방부 차관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뿐만 아니라 여러 고위 간부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윤 총장, 어제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차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포럼을 개인적인 복수의 장으로 이용하다니.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윤가현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동아는 분명히 성범죄자입니다. 그렇다 해도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폭로를 했습니까?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윤가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들이 진짜 화내는 이유를 알고 있었거든요. 서동아 뒤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총장님, 이번 일로 군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요. 차관이 암시적으로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군의 정의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윤가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가현의 핸드폰에는 협박성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후회하게 해주겠다 같은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윤가현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동아의 변호사였습니다. 총장님, 저희 의뢰인이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윤가현이 깜짝 놀랐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총장님을 고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가현은 곧바로 담당 검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총장님, 죄송합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가현은 혼자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역시 그들의 힘이 만만치 않군.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였죠. 다음 날 아침 윤가현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소영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연대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이야? 윤가현의 목소리에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진실을 알고 있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윤가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가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들이 상대였거든요. 서동아, 너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윤가현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숨을 곳이 없을 거야.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가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죠. 그날 아침 윤가현은 여성단체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저희가 확보한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대표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서동아의 해외 범죄 기록들입니다. 태국, 싱가포르, 홍콩에서의 성범죄 신고 내역들이에요. 윤가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나요? 해외 한인 여성단체들과 연대해서 얻었습니다. 모두 공식 기록들이에요. 대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가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소영이었죠. 언니, 큰일이에요. 서동아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해요. 오늘 오후 3시에. 윤가현은 즉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서동아의 기자회견 예고가 나오고 있었죠. 국방포럼에서 일어난 일은 명백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저는 결백하며 이 모든 것이 개인적 원한에 의한 조작극임을 밝히겠습니다. 오후 3시 서동아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윤가현 총장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자리를 사유화했어요. 서동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성형수술 기록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였습니다. 계명도 새 출발을 위한 것이었고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윤가현은 TV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동아는 여전히 교묘했습니다. 진실을 절반만 말하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동아의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긴급 뉴스를 내보낸 것이었죠. 지금 저희가 입수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서도현으로 알려진 이 남성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태국의 한 호텔에서 서동아가 젊은 여성을 괴롭히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싱가포르, 홍콩에서의 비슷한 영상들이 연달아 공개되었죠. 또한 이 남성의 국내 복귀 과정에서 불법 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과의 금전 거래 내역이 포착되었습니다. 윤가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서동아가 국내 복귀를 위해 로비스트를 고용했고 수억 원의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검찰은 오늘 서동아 씨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범죄 기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날 밤 윤가현의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윤가현은 어떤 인터뷰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짧은 성명서만을 발표했죠.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서동아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죠. 윤가현은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윤가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간 이어진 긴 싸움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가현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결말은 더 극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정의의 완성은 바로 내일 그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는 서동아에 대한 최종 선고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윤가현은 방청석 맨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녀는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법정에 나서는 것도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피고인 서동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외에서의 상습 성범죄, 신분 위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죄목이 인정된다. 서동아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변호사도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윤가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소영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김소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윤가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정의가 실현되었어. 법원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언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김소영이 물었습니다.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할 거야. 군인으로서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 윤가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윤가현은 이번 사건 이후 더욱 바빠졌습니다. 전국의 여성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이 그녀에게
강연 요청을 보내왔고 국회에서도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증언을 부탁해왔죠. 하지만 윤가현은 대부분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윤가현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윤가현은 국방대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강의실에 들어선 그녀를 보고 생도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가현이 교단에 서며 말했습니다. 군인의 용기에 대해서요. 총장님, 이번 일로 많이 힘드셨죠? 한 여생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윤가현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예요. 강의가 끝난 후 윤가현은 총장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부터 작성해온 미완의 정의 파일이 떠 있었죠.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파일명을 바꿨습니다. 정의 완료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 안에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후배 여군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군 인권 교육 강화 방안, 성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사무실에는 윤가현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들었죠.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김소영으로부터였습니다. 언니, 오늘 뉴스 봤어요? 서동아 사건을 계기로 군 성범죄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언니가 길을 열어주신 덕분이에요. 윤가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했던 변화야.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군을 만든 거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윤가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죠. 대신 꿈속에서는 밝은 미래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후배 여군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군이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가현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한 달 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죠. 정의를 실현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윤가현이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처럼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사연을 읽어드렸던 한편의 인생 이은경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